잘못 썼네. 혹시 무릎 발명 같은 거 있을까요? 매트리스라든지? 요거는 그건 너무 커요? 가벼운 게 좋아요. 애기가 이제 앉아있을게. 착하네. 애기인데 잘 앉아. 하나. 이거 보고 왔지? 얘기해보고 더 많지. 땅은 없고 요게 얘 집에서 애기 집인가요? 네네. 그러면 일단은 일단 요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집 설치하시는 걸로 하시고. 자, 가만히 있어보자. 자. 아버님 여기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어이 착해. 어이 착해. 애기 어디서 분양 받으셨어요? 뭐더라? 그 자양동 쪽에 좀 펫샵에서 네. 몇 개월째 갔다 오신 거세요? 2개월째. 2개월째? 네. 근데 생각보다 펫샵에서 데리고 온 애기 치고는 굉장히 순한 편이에요. 되게 착해요. 네. 되게 좋은 편이에요. 네. 왜냐면 제가 왜 펫샵 강아지를 이렇게 선호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아기 때 일단 어미견이랑 홍대견들 사이에서 배워야 되는 게 있는데 대부분 강아지들이 그걸 못 배우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격적으로 불안정한 부분이 많고 또 이제 무는 사고, 그 힘 조절을 잘 못해요. 네. 하면 약간 그 신호를 전달받아서 포기할 줄 알았는데 그걸 이해를 잘 못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근데 애기는 너무 펫샵 강아지 치고 너무 좋아요. 예. 순해가지고. 집중력도 좋고 예쁘다. 일단은 아버님 지금 강아지 사료라든지 뭐 좋은 거 말씀 원하셨잖아요. 정보 같은 거. 예. 일단은 사료는 그냥 이 아이 나이에 맞춰서 이제 어린 아이들 먹는 거. 그 나이가 많으면 그 고령견 사료가 따로 나오고요. 네네. 8개월 미만의 아기들은 그 사료도 따로 나와요. 사료 자체보다는 사료 먹이는 방법. 방법? 예. 지금 자율배식 하시나요? 아니면 시간별로 주시나요? 시간별. 시간별로? 예. 그러면 아침에 한 3번에 그 하루 사이에 예. 3번에서 4번 정도를 주시면 돼요. 네네네. 그래서 나눠서 주셔야지 아이가 설사 안 하고 다 네. 네. 그렇게 하면. 흡수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네. 그러니까 워낙 먹는 걸 좋아하니까 밥 먹을 때를 트레이닝하는 식으로 뭐 이렇게 조금씩 훈련식. 예 그렇게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신경 안 쓰고 밥은 아무렇게 먹고 한 다음에 뭐 간식으로 트레이닝을 하는 게 나은지. 네 맞아요. 아버님이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오히려 맞으시고요. 네. 밥 먹을 때는 충분하게 이제 아이가 영양소 채우는 거니까 네. 그 채울 수 있게끔만 편안하게 먹게 해주시고요. 안자까지는 그 밥으로 저 훈련을 시키긴 시켰는데. 네. 밥 달라는 표시. 네. 이제
간식으로 유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네. 간식보다는 사료 너무 좋아하면 사료를 하시면 되시는데 애기들도 이제 간식이랑 이제 사료에 차이점이 있잖아요. 네네네. 간식이 그냥 어느 정도 적당한 포상이라고 하면 사료는 간식은 거기보다 더 좋은 포상이에요. 좀 더 어려운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간식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실 거예요. 네. 자, 일단은 우리 애기 집중력 훈련을 조금 같이 해볼 거예요. 한번 봐주세요. 지금 훈련하고 있거든? 내가 끝나고 전화할게. 내가 훈련 중인데 끝나고 전화하면 안 될까? 제가 1분 만에 일단 아이 처음에 교육할 때 앉아는 가정집에서 가장 쉽게 배우는 종목 중 하나예요. 이제 저희가 처음에 앉아엎드를 알려주면 이제 시선을 유도해서 목이 올라가는가, 얼굴 올라가는가, 얼굴이 시선이 밑으로 향하는가 네, 차이거든요. 잠깐 기다려보세요. 시선 유도 방법이에요. 머리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요 자세가 앉지 않으면 불편해요. 목이 꺾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선을 올리면 앉게끔 되어 있고요. 앉아 있는 상태에서 시선을 내리게 되면 다리가 굉장히 불편해 보이죠. 자기가 편해지기 위해서 엎드려요. 아시겠죠? 푸드를 두 번씩 하기 때문에 몇 번 하시면 그만 잡히실 거예요. 자, 그리고 아이가 생각보다 어린 나이에 비해서 집중력이 좋은 편이에요. 이 정도면 안정적이고 이런 애기들은 훈련에 정말 정확하게만 들어가면 배변도 금방 끝날 거고요. 웬만한 훈련도 금방 끝나실 거예요. 자, 일단은 제가 근준이께 가장 기초적인 거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손을 올리면 제가 앉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리면 엎드려. 이거를 활용해서 집중력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는 활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지시어 내리고 엎드려 말은 한마디만 하시는 게 가장 좋으시고요. 나머지는 이 아이가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먹이는 하나씩만 주시는 게 아니라 한 입에 꼭꼭 삼킬 수 있도록 조그만하게. 아직 잘 모르니까. 조그만하게 잘라서 최소 3개에서 5개 정도를 제공해 주세요. 확실하게 칭찬하기 위해서 이 훈련을 하면 이 동작을 하면 내가 이만큼 먹을 수 있구나 라는 걸 확신하게끔. 자, 어느 정도 강아지가 먹는 거에 대해서 주겠지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집중력 훈련이 들어갈 거예요. 자, 아이가 앉아를 잘하니까 앉아에서 좀 보여드릴게요. 지시어 앉아 내리고 바로 먹이를 주는 것보다는 굉장히 이가에 대세요. 이가에 먹이를 대세요. 그리고 먹이는 시작해요. 이리 와. 먹이는 좀 더 찾아다니네. 자, 앉아 하고 이가에 대시고 콜라 이름 부르고 먹이 쳐다보면 콜라 먹이 콜라 아이고 착해 콜라 한 5개 정도를 주시고 칭찬 크게 자, 이거를 1세트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헬스장 다녀보셨나요? 네. 그러면 세트별로 운동하시는 거 네. 아시죠? 지시어 먹이 5개 크게 칭찬을 5번을 하시면 그 한 번 훈련이 끝나시는 거예요. 좀 전에 자기 이름이 뭔지를 가르쳐 준 훈련인가요? 일단은 지금 애기 어리기 때문에 이름도 잘 모르잖아요. 이름 알려주기에도 좋고요. 약간 내가 너에게 콜라라고 뭔가 신호를 보내면 너의 이름을 부르면 내 얼굴을 봐. 얼굴을 쳐다보지 않으면 다른 훈련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얘도 신호 전달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집중력 훈련. 이 사람을 쳐다보면 아이고 미끄러진다 야. 애기.
그러니까 애들이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눈으로 주인의 그렇죠. 표정과 입을 보면서 그렇죠. 같이 해석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사람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예전에 연구 중에 그 테스트 중에 이런 테스트가 있었는데 주인이 먹이를 두고 이렇게 강아지한테 기다려를 시켰어요. 근데 보고 있을 때는 절대 안 먹어요. 그만 쿨러에 잘 돼 있는데 그 앞에서 견주인이 눈을 지그시 감았어요. 그러니까 눈치를 이렇게 살살 봐요. 견주인이 얼굴 한번 봤다가 먹이 한번 봤다가 이렇게 보다가 내는 먹어버렸어요. 표정을 다 안다라는 거예요. 표정이라든지 그 눈치라든지 네. 고민도 하고 3살짜리 애기랑 똑같아요. 네. 엄마가 다시 먹지 마 라고 했는데 엄마 사라지면 유혹을 잘 못 이기죠. 똑같다고 보시면 되세요. 해봐. 자, 똑같이 한번 가볼게요. 엎드려도 사실 똑같아요. 교육 방식은 엎드려 지시어 내리고 콜라 쳐다보면 먹이 콜라 먹이 콜라 좋아요. 콜라 콜라 너무 차분해요. 얘 콜라 4개월짜리고 안 믿길 정도예요. 이러기 힘들거든요. 4개월은. 네, 아기가 차분하고 뭐 성격도 좋고 조심성이 많은 것보다는 성격도 좋은데 이 정도면 안정적인 강아지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콜라하고 먹이 주는 바로 먹이를 주면 한 2초 정도 걸려요. 한 번 줄 때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초를 점점점 늘리셔야 돼요. 그래서 진행을 하다 보면 우리 콜라에게 지셔 내리고 콜라하고 2초마다 이제 먹이 주는 게 익숙해지면 점점 초를 늘리시는데 초를 늘리실 때는 속으로 세세요. 콜라하고 속으로 5초를 늘리겠다 하면 1, 2, 3, 4, 5 하고 먹이. 나중에 6초, 7초, 2학년 최대 20초까지 도전을 해보시고요. 정말 이 훈련이 잘 된 강아지는 옆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도 훈련하는 사람 얼굴만 보고 있어요. 그게 저지 강아지예요. 그렇게 만들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은 못해요. 왜냐면 콜라가 지금 계속적으로 1초마다 2초마다 먹이를 주니까 그나마 집중력이 좋으니까 주겠지라는 믿음이 형성이 잘 되는 것 뿐이에요. 근데 당연히 지금부터 30초까지 늘려버리면 이게 뭐야 저기 있나?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훈련을 하실 때는 지셔 내리고 5세트 진행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어머니한테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으실 거예요. 만약에 시간이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아침, 저녁에 시간이 좀 남는다 라고 하면 아침에 5세트, 저녁에 5세트씩 진행을 하시고요. 그냥 이름 부르고 주는 거. 그렇죠. 그거를 5세트씩 아침 저녁으로. 그렇죠. 시간 나실 때 하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아침에 5세트, 저녁에 만약 5세트를 진행한다고 하면 초를 늘리는 방법 또한 뭐 아침에 5세트를 하는데 3초, 4초, 5초, 6초, 7초, 5세트 이렇게 늘리는 게 아니라 아침에 진행했을 때 처음부터 2초마다 먹이를 줬다고 하면 마지막 5세트를 끝낼 때까지도 2초마다 주셔야 되세요. 네. 그리고 초를 늘리는 거는 저녁 때, 그때 뭐 3초마다, 또 다음날 5초마다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늘려주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우리 좀 가족처럼 키우다 보니까 욕심이 좀 많이 생기셔가지고 한꺼번에 많은 걸 알려주시거든요, 대부분. 네, 저희는 그런 참 차근차근히 확실하게 했습니다. 네, 그게 좋으세요. 네. 그래서 일단은 앉아만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앉아만 3일, 엎드려만 3일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좀 잡아주세요. 정말 대회 나가는 강아지들은 앉아 엎드려를 거의 2주마다 하나씩 배우거든요. 대회 나가야 되니까. 그만큼 집중력이 좋아야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3일 정도만 투자하셔도 웬만한 강아지보다 훨씬 더 들어갈 거예요. 자, 일단 이걸 진행해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견주님이 다음 주마다 제가 진행할 수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기다려 훈련을 할 거예요. 근데 기다려라고 하면 대부분 견주님들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먹이 두고 안 돼, 기다려. 안 돼. 계속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기다려가 아니라 먹지 마요.
대상이 사라져버리면 기다릴 줄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엎드려 있을 때 많이 주니까 엎드리는 거다. 아이고, 엎드려 있어야지. 자, 기다려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손동작으로 강아지를 유도를 많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앉아 지시를 내렸다고 하면 기다려 손보다 보여주고 제자리에서 몇 번 시도를 할 거예요. 기다려 동작만 보여주는 거예요. 기다려. 자, 아이가 어느 정도 만약에 인지를 했다. 아직은 기다릴 줄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러고 움직이는 건데 만약에 인지를 했다고 하면 제자리에서도 이제 일어서 볼 거예요. 기다려. 애기기 때문에 실수가 많아요. 기다려. 조금만 일어서도 움직이잖아요. 앉아. 기다려. 제자리에서도 기다려. 기다려. 집중하시죠. 금방 일어나 버리죠. 아직은 그 정도의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실수를 해도 견주님 여기서 아이가 실수를 해서 벗어났다고 하면 여기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시 그 자리에 불러서 앉아. 똑같은 동작. 기다려. 그렇지. 다시 불러올리시면 되세요. 왜냐면 아직 아이가 모르기 때문에 행동을 하는 거고 폴라일로와 모르기 때문에 자꾸 틀리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아이가 계속 실수를 반복하면서 기다려. 이게 아니구나 라는 걸 자꾸 알아야 되거든요. 기다려. 기다려. 콜라. 그렇지. 다른 데를 보면 금방 일어서 버려요. 기다려. 그리고 주변 냄새를 맡아도 금방 일어서 버려요. 근데 그게 뭔 뜻이냐면 기다려. 강아지가 집중력이 약간 깨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기다려. 근데 사실 3살짜리 아이에게 집중력을 바라는 건 조금 당연히 말이 안 되는 일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아무래도 기다려. 앞전에 먼저 교육 과정을 거친 후에 진행될 내용이기 때문에 기다려. 좀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원래는 지금 당장 하면 안 되는 교육이에요. 근데 계속 일어나잖아요. 콜라. 기다려. 그래서 초반에는 얘 제자리에서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세요. 바로 일어나요. 콜라야 안 돼? 이리 와. 그리고 뭐든지 훈련은 세트로 나눠서 기다려.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기다려. 그럼 뭐 한 명령을 뭐 일주일 정도 계속 반복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겠죠. 당연하죠. 네. 그거는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강아지들이 이제 반복 학습을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믿음만 생기기 시작하면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그때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아버지가 말씀드린 내용을 이제 세워주시는데 일단 안전들을 하다 보면 아버님이 느끼시는 게 머리와 몸이 딱 움직이실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보는 거랑 굉장히 다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의할 사항 몇 가지를 같이 알려드릴게요. 이리 와. 자, 앞서 말씀드린 앉아엎드려에 대해서 주의사항은 우리 강아지가 초가 정확하게 늘어나는 게 당연히 필요하기도 하고요. 항상 바닥에 깔아두셔야 되세요. 훈련하실 때는. 같은 거를. 같은 게 아니어도 돼요. 미끄러지지만 않게 하면 되거든요. 네. 지금 이걸 제가 치워버리면 네. 콜라 앉아. 쭉 미끄러질 거예요. 그쵸? 미끄러지는 게 보이시죠? 이러면 동작이 금방 무너져요. 그럼 집중력도 깨지기 때문에 지가 배우기 편한 환경을 그렇죠. 만들어줘. 알겠습니다.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일단은 지시어 내리고 먹이를 줄 때 먹이는 빠르게 주세요. 나머지 동작은 차분하게 하시되 콜라 먹이는 빠르게 일어났어. 천천히 가면요 일어나 버려요. 자기도 유혹을 이기기가 힘들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기다려에서도 똑같아요.
기다려도 대부분 실수하시는 게 어떤 동작이 있냐면 지시어 앉아 시켜놓고 자 애기가 막 자꾸 움직이니까 애기는 따로 보지 않을게요. 앉아 시켜놓고 기다려 하고 뒤로 만약에 이제 물러서는 단계까지 오게 되었어요. 두 발자국 괜찮아요? 그러면 갈 때는 조금 느긋하세요. 근데 돌아올 때 빨리 오셔가지고 일어날까봐 겁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돌아올 때도 차분하게 돌아오셔서 코앞에서 한 2초 정도 1, 2 세시고 먹이를 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기다려. 그리고 급하시다 보니까 손이 이만큼 뻗쳐 있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근데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코앞까지 갈 때까지 손은 항상 배 앞에서 잡으시고 가살고 2초 세고 먹이. 항상 느긋하시려고 마음의 여유를 잡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어차피 틀릴 거니까. 틀려야지 뭐가 옳고 그런지를 아니까 그런 거에서는 조급해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시다는 거.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사실 훈련적인 면이에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밥을 먹을 때 그때 훈련하는 게 좋은 것인가 아니면 간식 가지고 하는 게 좀 더 좋은 것인가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간식 가지고 훈련하실 때 사용하셔야 될 방법이고요. 그 외에 이제 생활 속에서 배변이 틀어질 수 있는 잘못된 상황들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우리 강아지 지금 이제 물 먹으러 가야 될 텐데 잠깐 물만 유도해서 갈게요. 일로 와. 물 먹으러 가야지. 집에 지금 2학년 아이 지금 혼자인가요 혹시? 둘이에요. 3학년 2학년. 3학년 2학년. 물 마셔야지. 지금 아이들이 아직 저학년이에요. 그러면 약간 행동이행 절제가 있기보다는 절제력이 조금 떨어지죠.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집안에서 최대한 뛰지 못하도록 주의를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이가 얘도 이제 애기다 보니까 같이 뛰어노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절제를 해주지 않으면 이 아이도 뛰다가 싸워요. 뛰다가 조금 어디 가서 싸버리고 사람 쫓아다니다가 싸버리고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집안에서 뛰지 못하게 하시고요. 뭔가 아이를 만지고 싶다, 같이 뛰어놀고 싶다 하면 아이 밖에 나가서 뛰어놀게끔만 유도를 해주세요. 아버님 지금 이 아이 지금 2달밖에 안 됐는데 그 산책은 나가보셨나요? 네. 맨날 나가세요? 그날은 아니고 일주일에 2번 정도. 일주일에 2번? 와이프가 밖에 데리고 나가서 그 목줄 채워가지고. 그러세요? 산책은 이 아이는 비중 좀 많이 늘려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푸데스라는 자체가 이 아이가 너무 성격이 좋아도 원래 예민한 성격이고요. 겁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아직 어려서 사실 뭣도 모르니까 겁이 없는 건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우리 강아지들이 아는 게 많아질수록 겁이 많아져요.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내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외부 자극을 좀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사회성, 무언가 새로운 거를 접했을 때 거기에 대한 수용 능력이 뛰어나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밖에 나가시면 가끔 보실 거예요. 사람 보고 치거나 무서워가지고 기어가는 강아지들도. 얘는 사실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지 하여튼 딴 사람 보고 따라가고 근데 그게 좋으신 거예요, 사실은. 거북은 아직 별로 근데 지금 나중에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민한. 산책이 비중이 적으면 그렇게 되고요. 근데 네. 이제 아무래도 6개월 이전까지는 지금 이 아이 성격이 너무 좋잖아요. 이게 거의 유지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6개월 이후부터는 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게 6개월부터가 이제 청소년 시기예요. 발정이 오고 2차 성징이 오면서 지금 암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예민해지고요. 또 우울증 같은 살짝 우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때 성격을 잘 유지를 못 해주신 강아지들은 우는 사고라든지 짖는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산책을 나가시는 게 가장 좋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산책은 무언가 사람을 많이 접하는 것도 좋지만 그 풀밭 있죠. 잔디밭에서 냄새를 많이 맡는
많이 시켜주시는 게 가장 좋고 걸어다닐 필요가 없어요. 굳이. 근데 그럴 때 네, 약간 뭐 워낙 호기심이 많고 막 그러니까 막 그러면서 뭐 먹자. 집어먹고 막 이러는데 그럴 때 그냥 가만히 두는 게 낫나요? 풀 먹는 거는 괜찮으세요? 근데 뭐 벌레 먹고 돌 먹고 껌 먹고 막 이런 거 돌이라든지 껌은 안 된다고 제재를 하시고 그냥 바로 빼시면 되시는데 제재할 때 어떻게 하면 때려야 돼요? 아니면 아니야 그럴 필요 없으시고요. 그냥 뭐 먹으면 여기 이제 여기 뼈 있는 데가 있거든요. 네. 살짝만 누르시면 입이 벌어져요. 이상이니까. 근데 그때 안 돼 하고 그런 거 먹는 것만 뺏어 주세요. 그거는 뺏어 주시는 게 가장 좋으시고요. 나머지는 내 먹게끔 두시는 게 가장 좋으시고 사실 지금은 호기심이 없잖아니까 뭐가 정말 맛있고 뭐가 맛이 없는지 구분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면 그냥 아무거나 다 주워 먹는 거예요. 네, 지금은 천천히 알려주시는 게 가장 좋으시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푸드치고 너무 성격이 좋아서 너무 좋아.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네. 진짜. 그래서 아무래도 아버님이 아이들을 설득시키는 쪽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아이가 이제 구석 쪽에 배변에 싸기 시작하면 당연히 칭찬. 싸고 난 뒤에 이제 다 싸고 엉덩이에 떼잖아요, 아버님. 그때 칭찬해 주셔야 되세요. 싸고 있는 도중에 칭찬을 해버리면 싸면서 걸어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엉덩이 다 떼면 칭찬해 주시고 간식도 뜯어서 그냥 얘 입속에 넣어주시는 것보다는 그 싼 자리에다가 몇 개 떨어뜨려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렇게 해주시는 쪽으로 할게요. 그래서 아마 어머님이 집에 많이 드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렇게 싸는 순간을 놓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이미 그러면은 이제 배변 패드 싸든지 딴 데 싸든지 그러면 딴 데 쌌으면 뭐 혼내키시면 안 되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그냥 조용히 닦아주시는 게 제일 좋으시고요. 제가 아이가 싸는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희가 훈련이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자, 밥 먹기 전에 훈련을 먼저 시키세요. 그리고 밥을 주세요. 그리고 물을 먹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지금은 상황이 많아서 지금 아이가 노는데 정신이 없는데 원래 그렇게 밥이랑 간식이랑 물을 먹게 되면 대부분 15분에서 30분 내로 무조건 대소변을 봐요. 그럼 그때 약간 이렇게 주시하다가 쌀 때 칭찬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그러면은 훈련은 간식으로 하는 게 나으니까. 네. 그러니까 간식으로 훈련한 다음에 밥을 주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그래도 뭐 뚱뚱해지고 이러면 걱정 안 해도 된다 치고. 네. 예. 그러면은 그다음에 한 30분 이내 싸니까는 그때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칭찬. 그렇죠. 그게 가장 좋으세요. 네. 칭찬할 때. 네. 근데 그때도 간식을 또 주는 게 좋다. 네, 간식을 많이 주실 필요는 없고 네. 제가 이게 이제 저키라는 스틱류예요. 네. 만져보셨어요? 엄청 말랑거리거든요. 근데 이 조그만한 거 뜯어서. 네. 조금씩만 잘라서 주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네. 그래서 한 두 덩어리 잘라서 그 소가 싼 자리에다가 이렇게 올려주시는 게 가장 네. 좋으시고요. 아마 이 주변에서도 강아지가 유독 많이 싸는 것도 생길 거고요. 네. 또 안 싸는 것도 분명히 생기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요런 데 은근히 이런 데를 잘 안 쓸 수도 있거든요. 지금 어둡기도 하고 솔직히 여기 안에 들어가실 때 잠잘 때 제외하고는 별로 없으시죠? 아니. 많이 들어가시나요? 네. 그러세요? 그러면 사람 쫓아다니다가 문 앞에서 싸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붙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버님 보시기에는 저쪽 끝에 있었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쪽으로 몰릴 수 있도록 칭찬의 표현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훈련이 끝난 뒤에 그리고 밥을 먹고 아이가 연변을 쌀 때쯤 있을 때는 이 아이를 부르지 마세요. 장난감 가지고 놀아주시지도 마시고 만져주지도 마세요. 그래야지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참고 걸어갈 줄을 알아요. 그래서 그것만 유지만 해주셔도 좋으실 것 같으세요. 아버님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이게 저희가 사실은 그 훈련용으로 그러니까 그거 쓰면 되는 간식 그러니까 너무 애기라서 애기는 간식 먹이지 말라고 또 맞아요. 배탈도 많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오늘 밥 먹으면 안 돼요. 오늘 밥 주시 마시고요. 이걸로 점심 때운 그래서 거라고. 때운 거예요. 네.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요것만 주시고요. 조금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강아지가 이제 소화가 되느냐 소화가 안 되느냐의 차이가 좀 심해요. 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조금 많은 거 사용하는 이유가 조금 한 입에 먹을 수 있고 아이가 소화 잘 시킬 수 있게끔. 그러니까 근데 밥 먹기 전에 이제 아침 저녁으로 훈련을 5세트씩 하면은 그렇죠. 작게 자른 거, 그러니까 자른 것이 뭐 5세트면 25개 정도 네네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게 그냥 밥 먹는 양이랑 비슷해지지 않나요? 우리가 이제 그냥 한 줌 주는데 저기 사료. 아무래도 네. 이 사료랑 간식이랑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료는 사람으로 따지면 반찬이랑 밥이 있는 밥상에 차려진 그 밥상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네. 아무래도 영양소가 이건 단백질이 거의 함량이 좀 많은 뿐인 거고요. 사료는 골고루 여러 가지 모든 게 철분이라든지 뭐 단백질은 단백질 분배가 잘 돼 있어요. 네. 당연히 먹을 수밖에 없어. 먹어야 돼요. 아니면 아버님 그 아이가 근데 지금 제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훈련하시면서 이제 주셨으니까 네. 점심은 따로 주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너무 많은 거 먹었어요. 지금 양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뿐인 거고요. 지금 제가 저랑 훈련하면서 많이 먹었잖아요. 근데 한 25개 정도 주셨다고 치고 네네.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가신 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훈련할 때에도 5세트 하려고 한 25개 정도 내기로 그렇죠. 네. 그래도 밥 줘요? 아니면 주셔야 되세요. 줘요? 25개가 지금 스틱이 제가 5개를 많이 준다고 하면 이게 생각보다 스틱 진짜 긴 거 하나 있죠. 그거랑 똑같아요. 긴 스틱 하나 먹는 거랑 맞다고 보시면 되세요. 제가 일부러 작은 걸 사용하는 이유가 네. 조절하기 좋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직은 밥을 너무 잘 먹는다 하시면 밥으로 하셔도 되세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앉아서 먹이 주는 거는 밥으로 해주셔도 되시고요. 기다려보는 거 진짜 어려운 거. 어려운 거 하실 때는 간식으로 하시면 되시고 뭐 이제 배가 너무 차있다. 간식을 주시면 되세요. 이거 그냥 혜진? 안녕하세요. 분 오셨어요? 네네네. 요것만 조절을 계속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얘가 한 완전히 혼자 있는 애가 뭐 하루에 뭐 2-3시간씩 있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그냥 안녕하세요. 네. 안아주시거나 산책하시거나 기본적인 것만 채워주시고요. 우리 강아지 최대한 이제 껴안고 살지 않도록만 좀 노력해주세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가 2-3시간 동안 혼자 있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해주시면 되세요. 그냥 둬요. 네. 기본적으로 저희 나라 평균 강아지가 혼자 있는 시간은 보통 8시간이 기본적으로 넘어가니까 2-3시간이면 문제는 되지 않으세요? 되게 근데 심심해하고 좀 이렇게 외로워하는 것 같아서 뭐 맞아요. 상관없다는 거죠. 네. 만약에 그게 안쓰러우시면 우리 강아지 아직은 혼자 먹는 기구를 가져오고 놀만한 그런 나이는 아닌데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 공 혼자 집어넣고 공이 자동적으로 나가는 기기 그런 것들도 되게 많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거 하나 제공해 주시고 스포츠 형식으로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시고요. 2-3시간 정도 혼자 있는 거는 큰 문제가 네, 문제는 없으세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같이 함께 살아가면 분명히 혼자서 지내야 될 시간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네. 그러면 당연하게 아이가 좀 받아들여야 될 때도 있어야 된다는 거. 아무래도 사람은 100% 맞춤 형식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뭐가 있었어? 이거는 그러니까 엉뚱한 데다가 싸는 것은 그냥 조용. 무시해야 돼요. 네, 무시하시고 그 말을 그 대부분 놀라셔가지고 얘보다 싸가렸네 하면서 반응을 약간 보여주세요. 근데 그게 가장 나빠요. 이제 푸드래기들은 사람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조그마한 반응에도 기억하고 이게 좋은 건가라고 약간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걸 무덤덤하게 조용히 치워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잘했을 때 크게 칭찬을 많이 해주시면 좋으세요. 그게 비중이 많이 클 거예요. 제가 우리 애들을 뭐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좀 지 힘을 몰라서 막 이렇게 약간
장난치면서 좀 세게 깨물 때가 있는데 네네. 그럴 때는 또 그냥 무시. 아마 아이들이니까 조금 더 안 되겠죠, 아버님? 근데 일단은 지금 한 7개월, 8개월까지는 무는 게 좀 많이 남아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갈이 시기이기 때문에 네. 무는 게 좀 남아있고요. 그냥 네. 장난치려고 무는 저도 물고 와이프도 살살 물고 맞아요. 그러는데 그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냥 쏙 이렇게 밀어주시거나 외면을 하시거나 그리고 아이가 뭔가 애정을 요구할 때 무는 걸로 좀 요구를 많이 했죠. 손을 이렇게 막 피하지는 마세요. 가만히 아예 계시거나 아니면 과감하게 네 라고 그냥 딱 물쳐내거나 그리고 너무 놀고 싶어 한다 라고 하면 장난감으로 차라리 놀아주세요. 손장난은 안 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뼈 같은 거 물려주는 거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그리고 그 두 애 중에 한 명한테 좀 으르렁거리는데 으르렁거려. 네. 어떤 상황에서 그러죠? 그냥 좀 뭐 불편하게 안아주거나 아니면은 그럴 경우에 뭐 둘 다한테 다 그런 그러니까 으르렁거리고 짖을 때가 있는데 네. 그 행동은 좀 고쳤으면 하는데 어떻게 고치죠? 그 으르렁거리고 이제 강아지가 무는 경우는 물진 않아요. 아마 아이가 놀다가 좀 흥분해서 그럴 가능성이 좀 클 것 같아요. 놀다가 흥분하고. 근데 요거는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이제 우리 아이에게 좀 신뢰도가 좀 붙여지면 아이가 이제 생활하면서 안 되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 인지가 좀 빠를 거예요. 그럼 그때 어머님 단어는 안 돼 라고 제재를 하신다든지 아이들이 하기보다는 어른들이 해주시는 게 좀 더 좋으세요. 네, 얘가 대충 집에 힘이 누가 세고 뭐 누가 더 만만한지는 알더라고요. 아 그럼요. 네. 강아지들은 노인분들 아니면 어린 아이들을 만나주시면 돼요. 네.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그럴 때 뭐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안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죠?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네. 아버님께서 뭐 어느 정도 선을 맞추셔서 하실 수 있으면 아버님 선에서 따라가 하시면 되세요.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평상시에도 너무 손찌검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아이가 손에 대해서 공포심이 생기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손만 보면 볼 수 있는 상황도 나중에 오게끔 되어 있거든요. 차라리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밀어내시거나 엄하게 안 돼 하고 정확하게 제재하시는 게 좀 더 나아요. 그리고 그 아버님께서 약간 제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잠깐 보여드리기만 하면 우리 강아지가 너무 많이 물었다 하면 약간 겨드랑이 딱 잡으시고 네. 기다려주세요. 강아지가 진정될 때까지. 진정된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렇게 잡는 동안에 아이가 다리에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계속 몸에 힘쓰고 있죠. 벗어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힘이 모두 빠졌을 때, 포기했을 때, 잠깐만 기다릴게요. 이거는 애기들이 못해요, 분명히 아버님. 그래서 힘이 모두 빠질 때까지만 잠깐만 기다려주고요. 제가 일부러 옆으로 눕혀놓은 거거든요. 일부러 좀 힘도 써보라고. 근데 안 된다는 것만 알려주시면 되세요. 아무리 강아지가 힘이 세도 소원은 사람 힘을 이길 수는 없으니까 아마 아버님이 하시면 금방금방 하실 거예요. 어머님도 그렇고요. 만약에 포기한다고 했을 때는 마사지. 둥글둥글 마사지 하시고 포기했을 때 거기에 맞춰서 포상도 주시고.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네네. 그 행동을 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못 움직이게 하라는 말씀이시죠? 이거는 아기 때 사람을 물 때 하실 거예요. 사람을 물 때. 장난으로 살살 무는 것 그렇죠. 중에서도 셀 경우에 그렇죠. 네. 이거는 아기 때 하실 거고요. 네. 그 기다려 훈련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때 나중에 아이가 이제 성견이 돼서 6개월 정도 되면 아이스의 어느 정도 성격이 올라와요. 내 주장이 조금 강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기다리는 방석을 만들 거예요. 잘못한 일이 있으면 거기 이제 올려놓고 기다려, 엎드려, 기다려 시킬 거예요. 엎드려, 기다려를 시키면 이제 거기에 대고 선생님께서 시간을 정하실 거예요. 1분이면 1분, 30분이면 30초. 너 거기에 멈춰 있어서 생각을 해 라고 이제 요구를 할 거거든요. 네. 분명히 그 사이에 엄청 많이 도망칠 거예요. 도망치고 피하고 그럴 건데 끝까지 그 자리에서 그거는 성경된 다음에 얘기하는 때부터. 것이 아직은 아니니까 지금은 결국 바람직하지 하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네, 제재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냐 때리는 건 안 좋다고 그러셨고 그렇지 않아요. 그럼 뭘 하면 좋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얘가 사람을 좀 세게 물었으면 그런 식으로 제압을 하는데 그렇죠. 그 밖에 뭐 으르렁거리다든지 너무 나대가지고 막 이상한 걸 뭐 이렇게 물어뜯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제재를 합니까? 지금 방금 보여드린 거를 이용을 하시면 되시고요. 네. 최대한 아이들이 그러니까 물 때만 쓸 게 아니라 그냥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면은 그런 식으로 제재를 하는 게 좋다는 얘기잖아요. 대부분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물건을 물어뜯고 하는 행위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아이가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입으로 또 갖다 많이 대거든요. 네. 이거를 물어뜯고 하는 거는 사실 사람한테는 불필요하고 굉장히 하면 안 좋은 일이긴 하지만 얘네들은 그걸 알지 못하거든요. 네. 그때는 그냥 안 돼 라고 쳐내시고요. 그리고 사람을 물 경우에만 강하게 제재를 할 거면 네. 약한 제재는 어떻게 해요? 강한 제재는 그렇게 하는데 네, 어차피 밀어내는 건데 그두 개만 쓰는 그렇죠. 근데 이 밀어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면 사람한테서 제재를 당해본 기억이 없는 아이들은 다 장난인 줄 알아요. 계속 장난치잖아요. 이거는 초반에 아기 때는 이렇게 무는 장난이 좀 많아요. 네. 그게 간지러워서.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게 안 되는 걸 알기 시작하면 하는 걸로 많이 바뀌거든요. 제재는 아이들은 못하기 때문에 아버님이 좀 많이, 그리고 어머님이 좀 많이 해주시는 쪽으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공간이 넓었기 때문에 아이들도 같이 많이 움직이게 될 거예요. 아이들 쫓아다니다가 물고 손을 쓰고 하는 거 많아지겠죠? 그러면 아버님이 조용히 잠깐만 교육될 때까지만 조금 참자 라고만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대부분 배변 훈련이 어느 정도 자리 잡기 시작할 때는 거의 한 달? 투자를 조금 하셔야 되세요. 칭찬 계속 하시면서 여기 올라싸면 칭찬받구나 라는 걸 자꾸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엄청 많은데 무서워를 안 가네요. 그러니까 칭찬이나 네. 아니면 뭐 딴 데 쌓아놨을 때는 어차피 이제 무시하기로 했으니까 칭찬한 타이밍을 놓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칭찬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요. 배변인데. 당연히 칭찬을 나중에 칭찬을 하게 되면 봤을 때 하는 것보다 칭찬 효과가 떨어져요. 근데 최대한 싸움은 안 돼. 나중에라도 그냥 먹이라도 풀어주시는 게 좀 더 나으시고요. 그리고 패드를 최대한 한 번 싸면 갈아주시는 게 가장 좋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만 하실 수 있지. 그래서 대부분 제가 집에 계신 분이 계시냐, 그리고 얼마나 비중이 있느냐라고 여쭤보는 이유가 아무래도 집에 있는 분들은 칭찬을 많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굳이 견주님이 아니셔도 되세요. 지금 우리 고은의 어머니 오셨는데 도미 어머님이 보시면 보이는 사람이 칭찬해 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일 거예요. 굳이 가족분들이 아니셔도 되세요. 그래서 인식이 조금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만 잡아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내용을 지금 너무 광범위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버님이 굉장히 좀 헷갈리시는 부분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다시 정리해서 다시 보내드리는 걸로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필요한 내용은 동영상도 같이 첨부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 보시면서 진행하시고 제가 오늘 연락드린 번호가 아버님 번호이시죠? 네. 죄송하지만 제가 오늘 연락드린 어머님 번호 좀 네.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그쪽으로 항상 연락 주시는 걸로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하고 네네. 다음 방문해 주시는 거는 시점을 어느 정도 생각합니까? 일단은 스케줄이 되게 바쁘실 것 같아요. 네, 좀 밀리게 좀 많을 거예요. 네. 일단은 제가
만약에 아버님 원하는 정도는 한 2주 정도 이 배변에 대해서 조금 자리가 잡히면 그때 조금 안 되는 부분은 시간 때문에 좀 나으실 거예요. 2주 정도 뒤에. 그렇죠. 아 그래 주셨으면 뭐 우리야 최고죠. 그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배변은 중간마다 연락을 주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안 되시죠? 우리가 좀 안 되면 연락만 주셔도 대충 제가 이제 직구조라든지 강아지 성격을 봤기 때문에 가족 구성을 봤기 때문에 대략적인 이런 부분에서 좀 안 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거기에 맞춰서 계속 교정하는 식으로만 갈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변이 한 제가 2회차 왔는데 어느 정도 잡힌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점점 칭찬식으로 확률만 높아가면 되시는 거고요. 또 이제 충분히 관리를 원하신다고 하시면 6개월쯤에 왜냐면 이제 사춘기가 오죠. 그때 한번 잡아주시는 게 좀 더 좋으세요. 네, 그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사실 뭐 네. 계속 주기적인 간격으로 뭐 어차피 애들이 빨리 크니까 그렇죠. 2주 간격으로 계속 방문해 주시면서 그때 맞는 포인트들을 계속 가르쳐 그러면 주시면 제일 좋죠. 좋고. 그렇죠. 꾸준히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저랑 뭐 30회차 진행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그분들도 관리하기가 본인께서 어려운 부분이 많으시니까 네. 그렇게 일단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좀 더 좋다고 하면 네. 자녀분들 계실 때 하시는 게 아 훨씬 그렇죠. 좋아요. 네. 아무래도 제가 자녀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네. 말씀드리기가 좀 편하니까 다음번에 오실 때뭐 4시 이후에 와주시나 아니면 뭐 토요일도 좋고. 그게 훨씬 더 좋으시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것만 부탁을 드릴게요. 실수 있으시면 모르시겠다 하시면 바로 연락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영상도 잘 올라. 근데 생각보다 셀이 안 올라가는 애들이 많아서요. 굉장히 좋겠다.